이번 영상에선 캐리비안의 적 최강의 함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잭스페로우의 블랙펄입니다. 블랙펄은 캐리비안의 세계관에서 최고의 함선 중 하나인데요. 그 어떤 함선도 블랙펄보다 빠를 순 없습니다. 한 번은 블랙펄이 인터셉터를 추격한 적이 있었는데, 인터셉터는 동인도 회사의 최신의 함선에다가 카리브해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졌죠. 하지만 She's gaining on us! This is the fastest ship in the Caribbean! You can tell them that after they've caught us. 인터셉터는 무거운 짐까지 모두 버려가면서 도주했지만 블랙펄은 이른 손쉽게 따라잡습니다. 블랙펄의 무장은 함포 32문입니다. 플라잉 더치맨이나 엔데버 같은 다른 함선에 비해서 화력이 그리 크진 않지만 바르보사는 블랙펄 한 척으로만 해군 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든 적이 있고, 블랙펄이 한번 상륙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전설까지 내려오는 등 블랙펄의 막강한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셉터와 엔데버도 박살낸 적이 있고, 캐리비안 세계관에선 플라잉 더치맨하고 호각을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함선이기도 합니다. 이 최강의 함선 블랙펄의 탄생 비화도 정말 재미있어요. 이 얘기는 영화에도 나온 적이 없죠. 블랙펄은 동인도 회사의 노예선이었는데요. 선장은 잭 스페로우, 그리고 배의 주인은 커틀러 버켓이었습니다. 네, 캐리비안의 적 3편의 끝판왕, 그 커틀러 버켓 맞습니다. 잭 스페로우는 노예를 운반하는 임무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잭은 버켓의 명령을 거부하고 노예들을 풀어주죠. 결국 블랙펄은 불태워지고 잭 스페로우는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는데, 탈옥에 성공한 잭은 불타고 있는 블랙펄을 살리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블랙펄과 함께 가라앉아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웠던 잭은 데비 존스를 소환하고 13년간 블랙펄의 선장 노릇을 하는 대신 100년간 데비 존스의 선원으로 일한다는 조건으로 데비 존스는 블랙펄과 잭 스페로우를 소생시켜줍니다. 캐리비안의 적 2편에서 데비 존스가 잭 스페로우를 추격하기 시작한 건 약속한 13년이 지났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잭 스페로우는 블랙펄의 주인이 되는데, 도대체 스페로우 이 친구는 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맨날 도난당하고 박살나고 저승에도 갔다가 병 속에도 갇히는 등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플라잉 더치맨입니다. 플라잉 더치맨은 캐리비안 최강의 유령선인데요. 뱃사람들에겐 공포 그 자체죠. 천하의 잭 스페로우도 플라잉 더치맨의 추격을 받게 되니까 육지 근처만 서성이거나 자기가 아끼는 모자도 버리게 되는데, 참고로 이 모자는 잭의 첫 해적질로 산 모자입니다. 그만큼 잭 스페로우한테 중요한 의미가 담긴 모자인데 이걸 포기할 만큼 겁을 먹은 거죠. 플라잉 더치맨은 그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항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잠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습에도 능하고 덤으로 간지나는 등장까지 얻었습니다. 뱃머리엔 3연장 리볼버 캐논이 있어서 배를 돌리지 않고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Let them taste the triple gun. 특히 추격과 동시에 포격할 수 있다는 건 해상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그 밖에 양쪽에는 총 46문의 대포가 마련돼 있죠. 특이한 점으로 역풍이 불 때만큼은 블랙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Against the wind, the Dutchman beats us. That's how she takes her prey. But with the wind, we rob her advantage. 플라잉 더치맨이 공포 그 자체인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이기도 합니다. 크라켄 앞에선 그 어떤 배도 종이배나 다름없습니다. 운 나쁘게 잭의 모자를 건져냈던 배도 그랬고, 윌 터널을 구했던 배도 그랬고,
심지어 블랙펄마저도 이놈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더치맨의 선원들도 어마무시합니다. 플라잉 더치맨의 선원들은 불사의 몸인데다가 지형지물도 무시하고 이동하거나 순간이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캐리비안 해적 3편에서 버켓은 데비 존스의 심장을 인줄로 플라잉 더치맨과 데비 존스를 꼭두각시로 부리게 되면서 바다를 완전히 정복했죠. 이 정도면 배도 사기, 애완동물도 사기인데 선원들도 사기, 그야말로 사기 삼위일체입니다. 다음은 엔데버입니다. 동인도 회사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기함이자 캐리비안의 해적 3편의 흑막이 되시는 커틀러 버켓이 탄 함선입니다. 금색과 검정의 컬러 조합에다가 1층부터 4층까지 대략 100문의 대포까지 그 모습은 위풍당당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죠. 엔데버가 캐리비안 최강의 화력을 가졌다고 추측되고 있지만 관객들은 아쉽게도 엔데버의 해전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플라잉 더치맨의 예상치 못한 부활과 배신, 그리고 블랙펄의 협공으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털려버렸죠. 아무래도 플라잉 더치맨은 불사에 가까운 유령선이기 때문에 더치맨의 대포가 조준되자마자 모든 것은 끝났다고 체념했을 겁니다. 그 밖에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의 앤 여왕의 복수호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 몇 번 뿜은 거 말고는 별다른 화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도체 바람을 부르거나 밧줄을 움직이는 힘도 마법이 깃든 검의 힘이기에 영화 내내 거의 활약하지 못했던 비운의 함선이기도 하죠. 그래도 마지막에 바르보사는 앤 여왕의 복수를 자기 걸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캐리비안의 해적 5편에서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되는 함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캐리비안 해적들이 실존 인물이었대요. 헐, 진짜? 대박. 지금 왼쪽에 뜬 카드를 누르시면 B맨의 캐리비안 해적 실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